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5화 어른들도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요즘 학업 성취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네. 손톱만큼. 네. 그 어떠세요? 그 작두님은 저희 이제 벌써 합류하신 지가 오늘이 몇 화째입니까? 한 45화쯤 되죠. 네네. 그죠? 인문학적 성취는 좀 있으셨는지. 제가 한마디로 묻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일 편한 공부가 역시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어가는 거. 듣는 공부가 제일 쉬워. 아, 그죠? 엑기스가 있고. 공부는 좀 되셨나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예. 조금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예.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면 이제 들은 걸로 만족하고. 네, 그렇죠. 예. 근데 공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그 팟빵에서 지금 하는 출근길 인문학 코너가 교양 채널로 되어 있죠. 그죠? 교양을 높이는 이제 인문 교양을 높이는 코너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뭐 이런 방송을 준비하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어른들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로 잡았습니다. 그거보다 출근길 인문학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 얘기 하려고 이거 하는 거 그렇죠.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드러내면 좀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어떠세요? 그 두 분은 요즘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죠? 요즘도 네, 뭐 직업이 직업인 만큼. 예. 다양한 어떤 뭐 이유로. 학문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직업은 직업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쪽에 속하긴 하는 것 같은데 꼭 이제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은 꼭 우리랑 동일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일반 어른들은 왜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리즈 와이즈먼이 쓴 루키 스마트라고 하는 책에 되게 공감 가는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루키 스마트요? 예. 이런 거예요.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 경험은 저주가 돼서 자신을 가둔다는 거야. 아, 예. 근데 휴버리스 같은 거네요. 그죠? 예. 마음에 예. 제가 공감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베테랑, 루키 이런 걸 뭐 비교 분석해주고 이러는데 한마디로 결론은 이거예요. 루키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데 베테랑의 안전지대에서 이제 더 이상 있지 마라.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 베테랑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베테랑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빠른 세상 속에서는 강점보다 약점이 되는 가능성도 그렇죠. 높다. 예. 그러니까 이 베테랑이라 하면 특정 분야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 세상이 바뀌어 버리면 바뀐 세상에는 그 과거에 가졌던 노하우나 경험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오히려 독이 된다. 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죠? 뭐 좋은 관점입니다. 예. 자유님,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처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인드와 행동 네. 이게 베테랑한테 점점 더 많이 요구가 된다. 뭐 이런 네. 측면에서 좀 좋습니다.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른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세상이 생각을 변했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일정 그쵸. 시점만 하고 그 배운 거 가지고 살면 될 텐데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 옆에 사람도 계속 변하고 있으니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요즘처럼 변화하는 세상에 베테랑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찌 되나요? 그래서 좀 먹고 살지 않나? 과거에 배웠던 걸로. 그럴 수 있죠. 그래야 그분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편할 수도 있고 뭐 당연한 건데 세상 빠르게 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노트북이 네. 옛날에는 그 처리 속도나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드웨어 용량을 굉장히 많이 따졌잖아요. 네. 근데 점점 바뀌면서 하드웨어 용량은 쬐깐해지고 동시 처리를 해낼 수 있는 처리 능력은 네. 고도로 발달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 아주 학위가 높은 게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받고 이랬는데 요즘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널려 있는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융복합시켜가지고 쓸모있게 해내느냐라고 하는 처리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드디스크 용량보다는 CPU. CPU 용량이. 예. 아 그게 CPU구나.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약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죠. 네. 예. 어쨌든 그 내가 말이 많았네. 아, 어른들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뭐 공부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여 오늘 주제는 공부입니다. 요즘은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정도로 뭐 공부를 강조하는 세상이죠.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어른들 중에는 공부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막연하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공부가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못 갖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잘 안 하고 그렇죠. 싶고, 예, 그렇죠. 또 근본적으로. 하기도 싫고. 예.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행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성인을 구분을 할 때 일반인과 성인이 구분되는 제일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은 성인. 어떤 공자, 그런 4대 거겠죠? 성인처럼 네. 예. 그런 성인을 성스러운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을 얘기를 하는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4대 성인이 누구죠? 예수, 공자,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래요. 네. 그죠? 그런 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일 큰 차이는 그 사람들 이미 죽었다. 옛날 사람이다.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하기도 하다. 그죠? 이래라 저래라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네. 제일 큰 차이는 공부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 같아요. 성인은 보통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하일기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은 성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임금과 공자가 성인이 된 것도 남에게 묻기를 좋아해서 배우기를 잘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자가 성인인 이유는 배우기를 잘하는 것, 다시 말해 공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이러면 호학자라고 불렀어요. 조울호 배울학.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또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서양의 성인인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안다는 건 유일한 선이고 무지는 유일한 악이다. 그러니까 그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부를 했죠. 심지어 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가한 시간이 주어지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한가한 시간이 주어지면 뭐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당연히 그때 없었겠지만 또 뭐 놀이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모두가 공부를 무지무지 좋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나 성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성인들 싫어하죠. 네. 우리는 한가해지면 뻘짓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아무나 성인이 될 수 없죠. 공부보다는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네. 배우기. 그렇죠. 네. 예, 예. 배우기가 곧 공부를 한다는 건 배우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틀린 말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으로 틀린 말 중에 하나가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 같습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네. 같아요. 공부뿐만이겠어요. 네. 결혼에도 때가 있다 어, 그러고 그죠? 취직에도 때가 있다 그러고 다 그죠?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다른 시각 하나가 예. 공부 안 하고 싶다가 나이 먹어서 어느 순간에 뭔가가 훅 땡길 때가 있어요. 공부 무지하게 잘 되거든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가는 사람보다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할 때 예. 훨씬 더 습득이 그렇죠. 예. 호기심이 관심이 더 깊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공부에도 때가 있다를 그쵸. 그렇게도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 해석은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근데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는 건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지. 그죠? 보통 사람이 50된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때가 그죠? 온다. 그죠? 근데 수학자들 같은 건 또 맞는 말이기도 한 게 예. 나이 많이 먹으면 또 잘 수학 잘 안 되는 게 되니까. 있죠, 그죠? 예. 예. 물론 그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이 표현은 주로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는 자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실이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어낸 말이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자녀에게 공부에도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마라. 지금 네가 그 게임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는 뭐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이야 뭐 정황상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공부에는 때가 없다라고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우리 잘 아는 공자님도 논어에서 이런 말 하셨죠. 학이 시섭지 불역열화. 그러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죠? 너무도 유명해서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공자님이 말하는 시섭 그러니까 때때로 익히면 그죠? 기쁘지 아니한가 라면서 공부에 때가 없다라고 주장하신 셈입니다. 물론 공자님이 말씀하신 공부랑 요즘 부모님들 애들한테 말하는 공부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부모님들이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공부는 학교 공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쵸. 애들이 만화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요.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말빨이 장난 그죠? 아니에요. 근데 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직장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죠? 노인대학에서 배울 수 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죠. 평생학습이라는 말도 있듯이 공부는 어른이 되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공부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복이자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이 철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며 늙었다고 해도 철학의 실정을 내면 안 된다. 당시로서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철학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나이가 들어도 공부, 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철학을 해야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건 늙은이건 공부를 해야 한다. 철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에피쿠로스의 정신이 요즘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공부 잘 안 하잖아요. 특히 그냥 학교 딱 마치고 직장 들어가면 죽으라 공부 안 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돼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외에서 어떤 시간 투자를 잘 하지 않으려면 그죠? 한마디로 이제 뭐 시간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건 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요즘 하도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공부는 한가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 게 공부죠.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선비 중에
성인 못지않게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알다시피 정약용 선생은 한 40대쯤 당쟁에 휩싸여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죠? 요즘 시국으로 말하면 집안이 쫄딱 망한 셈인데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유배 기간 동안에 공부에 더 매진함으로써 자기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수많은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산에게 공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산이 이제 유배를 딱 가가지고 유배지에서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럼 편지 내용에 이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가문이 망했으니 내가 참으로 독서를 할 때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집안 쫄딱 망했는데 아들한테 오히려 독서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다산? 그죠? 네. 재밌네요. 아주 소수의 특별한 분이지. 그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좀 한가해지셔서 이분도 공부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그죠? 생각도 들고. 그 전부터 공부를 많이 네. 하셨죠, 그죠? 우리가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집안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가문을 살릴 방도를 찾아보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가장 그죠? 상식적이죠.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집안이 쫄딱 망했음에도 아들한테 야, 공부할 기회 생겼으니까 절대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의 필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산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연암 박지원도 공부하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학문하는 묘리는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라도 물어야 한다. 어린 종이라도 나보다 한 자를 더 안다면 그에게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기준으로만 보면 다산과 연암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성인의 반열에 올려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다산 선생보다 연암 선생이 일반적인 사람이 조금 더 수용도가 높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연암은 이렇게 놀기도 좋아하셨던 분이라서 네. 수용이 잘 될 겁니다. 근데 근데 유연하잖아. 그죠, 맞습니다. 네. 그죠? 정혜공 선생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 그죠. 예. 예. 어쨌든 뭐 성인이 공부를 좋아했고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성인이 됐을 텐데 그렇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고 네. 얼마나 해야 되는지 네. 뭘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못하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런 게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그래 나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할 만한 뭔가의 메리트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그러니까 좋을 것 공부를 같아요. 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거네요. 그죠?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사실 무지무지 많습니다만 제가 다산의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다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 성형과 짝할 수 있고 아래로 묵백성을 깨우칠 수 있으며 극하게는 귀신과 통할 수 있고 밝게는 왕도와 패도의 방향을 터득하여 우주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역시 다산은 거창하죠, 안 되겠어요. 다산은 안 되겠어요. 아니 난 아까 안 됐다가 그죠? 이제 조금 그죠? 와요? 조금 어, 온 게 그래요? 나 그죠? 그 생각이 들어서 칼 세이건 아시죠? 예. 코스모스 그죠? 칼 세이건 이분이 그 우리 태양가를 벗어나는 예. 보이저 1호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예. 지구 사진을 예. 한번 찍게 했었던 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고 지구의 모습을 창백한 푸른 점 예. 요 얘기를 했는데 이 천문학자잖아요. 예. 그렇죠. 이 양반이 그 사진 하나를 보고 쓴 소감문을 제가 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 철학자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천문학자가. 그래서 와 이렇게 우주를 본 거죠. 우주를 예. 보고 품에 안고 이러는 예.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죠? 정혜홍 선생 얘기가 조금 오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은 계속 안 그렇죠. 좋아. 예. 좋습니다. 다산에 따르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고전에 나오는 성형과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와 친구가 될 수 있고 공자님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귀신과도 통한다는 거예요. 또 각종 도를 통달하여 우주를 지탱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주장에 공감되세요?
우리 작두님은 공감되셨고 자유인님은 엄청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예. 그거 한다고 될까? 잘 먹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그죠? 생각이 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잘 먹고 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 공부를 하면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게 된다는 건 역사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령 그 유비가 삼고초려 끝에 이제 제갈량을 불러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갈량이란 양반은 그 전까지는 시골에 묻혀서 밭을 갈며 살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특별한 경력이나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딱 나오자마자 온갖 지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천하를 호령하잖아요. 사실 이 대목은 앞뒤 스토리 전개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사람들이 좀 뻥이 심하다. 뻥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느낌적으로는 약간 타고난 뭐 이런 유전자가 좀 좋지 않았을까. 타고난 천재다. 네. 과거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네.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천재야. 그렇죠. 그래서 놀라워요. 그렇죠. 물론 천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이러면 제갈량이 끊임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예요. 비록 몸은 초야에 묻혀 있지만 독서와 공부를 계속해서 옛 성형과 벗하고 귀신과도 통하고 각종도에 통달함으로써 천하의 이치를 한눈에 깨뚫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좀 빈정은 상해요. 그죠? 또 우리 그 작두님이 좋아하신 데는 박지원 선생이 쓴 허생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목적골 오두막골에서 10년간 책만 보던 허생원에게 아내가 바가지를 끌죠. 아니 과거도 볼 것도 아니면서 책은 왜 보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에 허생원은 보던 책을 딱 듣고 그죠? 10년 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뭐 과일 장사, 말총 장사 이런 걸 통해 단번에 큰 돈을 벌죠. 이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기회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출세 가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돈이 되기도 하고 출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지. 결국엔 책 읽어봐야 10년 읽어봐야 먹고 살기만 힘들었는데 결국 장사 아니냐. 원래 논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아니, 내공이 있었기에 장사를 어, 해도 어, 남보다 더 잘한다 그쵸.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장사 방법도 아주 안 좋아. 매점매석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사의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 매점매석도 네.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변면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걸 두고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속담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자님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자님도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공자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금 이 시대에도 개천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 중에 공부보다 효과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꼭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일단 괜찮은 대학에 갈 그쵸. 실력은 됐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죠. 맞아요. 그죠? 빌 게이츠도 공부를 단순하게 책만 읽는 그렇죠. 것보다 네.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시키면. 계층사다리를 뛰어넘는 게 이 공부가 예를 들면 뭐 기술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 모두가 다 뭐 용이 된다, 출세한다 이런 보장이 그쵸.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좀 더 쉬운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쵸.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출세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출세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게 뭐 권해드리고 싶거나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또 이런 효과가 있어요. 공부는
외부의 불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소설가 서머신 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의 기쁨을 아는 자는 재난에 맞설 방편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는 출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꼭 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행이나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데이빗 소로도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독서를 통해 인생의 새 장을 열어왔는가. 그러니까 공부하고 독서한 사람이 인생의 새 장을 열어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새로운 삶을 원하는 분이라면 지금 몇 살이고 뭐 자기 나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독서와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어 나간다는 건 되게 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데도 다양한 유익을 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공부 그렇죠. 뭐 해야죠. 네, 네. 해야죠.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뭐 누구나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과 우주의 이치에 통달하고 또 돈도 벌고 출세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는 사실 이렇게 좀 동의가 잘 안 되는데 뒤쪽에 나왔던 뭔가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는 말에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쵸.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건 간에 어른들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가 트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공부는 아주 지난한 세월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보내야죠. 그 정도. 거기를 통과하고 도달하기가 썩 쉽지는 않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 할 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결과의 모습을 도를 터득하는 수준까지 뭐 출세하는 수준까지 갈 거냐 말 거냐도 뭐 하나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목표를 정해두고 꾸준히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난이나 불행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수단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삶을 불행으로부터 지켜내는 수단으로서 공부를 좀 권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죠. 한 줄 평 각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는 것의 총량 중에 경험에서 아는 것과 배워서 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많고 큰지 한 번만 생각해봐라. 네, 그죠. 결국 경험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라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실제 다 그렇고. 예, 그렇죠. 실제. 예.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인 이상. 좋습니다. 자유인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시간만큼만 공부하자. 좋습니다.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시간만큼 부모가 공부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멋있어. 그죠? 아, 뼈가 있는 얘기네요, 그죠? 예, 역시 자유인님 답습니다. 뼈 때리는 충고예요. 그죠? 오늘은 어른들도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공부에는 때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듯이 젊은이건 늙은이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산의 얘기에 따르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성형과 친구도 되고 각종 도에 통달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또 공부를 하면 외부의 불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출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출세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행이나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분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